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특강 7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야연맹과 삼국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배웠고요. 이 삼국시대의 부록처럼 껴있는 이 가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삼국 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야연맹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야연맹은 말 그대로 여러 소국들이 같이 연맹, 힘을 합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야 소국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가야연맹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가야연맹은 우리가 학교에서 1학기 반장, 2학기 반장을 따로따로 뽑는 것처럼 이 소국들의 연합, 즉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전기 가야를 이끈 명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가야연맹을 이끈 국가가 있습니다. 즉 1학기 반장, 2학기 반장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금관가야고요. 금관가야. 그래서 금관가야는 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라의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여러분들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앞서 고구려 배울 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당시에 신라의 일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쌤이 그때 설명했듯이 그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끄는 대가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으로 인해서 이 금관가야가 크게 세력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대가야에게 넘겨주면서 전기 가야연맹은 끝이 나고 후기 가야연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끈 나라는 대가야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오타를 넣어 두었는데 이 고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창이 아니라 바로 고령으로 바꿔주세요. 고령. 여러분들 고령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끈 나라는 대가야고 중심지는 고창이 아니라 고령이다. 꼭 여러분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후기 가야를 이끈 대가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느냐? 바로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관가야와 금관가야의 내용과 이 대가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자, 여러 가야 소국들이 합쳐진 것이 가야연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가 있고요. 중심지는 김해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나라는 대가야고 중심지는 고령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때 금관가야가 크게 힘을 잃으면서 대가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은 문화를 보겠습니다. 가야연맹은 대가야, 금관가야 가릴 것 없이 제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제철 기술, 즉 철을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놀라운 제철 기술의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번 빈칸에 적어볼게요. 바로 덩이쇠라고 합니다. 덩이쇠. 자, 덩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덩이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개뼈다구처럼 생겼죠. 자, 이 덩이쇠는 철로 만든 것이고요. 당시에 화폐 역할을 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덩이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야연맹은 여러 소국들이 힘을 합치기로 약속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연합체였기 때문에 중앙으로 권력이 합쳐지지 못하고 다 분산된 채로 가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중앙 집권하에 실패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삼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문화가 있지만, 삼국시대에 여러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이냐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에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는데요? 왕들은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실은 내가
살아있는 부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야, 내가 부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왕이 즉 부처다라고 해서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가통합에 기여했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 불심으로 하나 되고 대동단결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 지배층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 문화재를 각 국가별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고구려의 문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문화재는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입상인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천천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입상인데 첫 번째로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료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열애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부처의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인데 무슨 조각상이냐? 서 있는 조각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연가칠련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가칠련은 뭐냐면 연호입니다. 연호. 우리 연호 앞선 고구려 시기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가 왜 중요하냐면 삼국시대의 문화재 중에 얼마 없는 만든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연호가 있으니까 아하 이거는 연가 7년에 만들어진 문화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몸에서 나온 빛을 표현한 광배가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남자친구들 광배 운동할 때 그 광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광자는 빛 광자고요. 배자는 등 배자예요. 즉, 등 뒤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부처님이 계시죠? 이 부처님 뒤로 후광, 빛이 샤라랄라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표현했죠. 이것을 우리가 광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배를 표현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우리나라 석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석탑이 뭐냐?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사람이 요만해요. 실제 사람이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도.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재만 보고 이번 파트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문화재 신라 거 보겠습니다. 바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여기 보면 경주에 있는 문화재고요. 경주에 있는 분황사에 있는 석탑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요 모전입니다. 모전이 무슨 뜻이냐면 자, 선생님이 같이 뜯어봅시다. 모전은 모 플러스 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가 무슨 뜻이냐면 모방했다, 따라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전은 전탑 양식을 따라했다라의 전자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전탑 양식이라는 게 뭔데요? 바로 이 전탑 양식은 바로 벽돌탑 양식을 의미합니다. 벽돌탑. 즉,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벽돌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벽돌 같은 경우는 흙을 이렇게 네모나게 비춰서 여기에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만드는 것이 바로 벽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빚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벽돌이죠. 근데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벽돌탑처럼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박인 것이 뭐냐면 어떻게 모방했냐면 여러분들이 큰 돌 있죠? 이 큰 돌을 하나하나 챙챙챙 쪼갭니다. 어떤 모양으로 쪼개냐? 벽돌 모양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만든 것이 바로 모전석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탑을 따라했지만 벽돌탑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모전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벽돌을 많이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이것은 구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큰 돌을 쪼개서 만들었다. 그만큼 더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탑을 모방해서 제작하였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백제의 금동대학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향초를 넣고 향이 이렇게 요 사이사이로 스멀스멀 이렇게 나오는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는 그런 문화재가 바로 백제의 금동대학로다, 백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